교실은 수많은 감정이 얽혀 있는 작은 사회입니다. 어떤 아이는 보이지 않게 마음의 문을 닫고 또 다른 아이는 조절되지 않는 감정으로 친구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무표정하고 보이지 않게 마음의 문을 닫은 학생은 우울장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울장애의 공통적 특징은 슬픔, 공허함, 초조함이며 개인의 기능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적 및 인지적 변화를 수반합니다. 식욕 저하 또는 과식, 불면증 또는 수면 과다, 활기 저하와 피곤, 낮은 자존감, 집중력과 의사결정 능력 저하, 절망감의 6가지 중 2가지 이상의 증상을 나타냅니다. 짜증스럽게 연필을 던지고 조절되지 않는 감정으로 친구들에게 상처를 주는 학생은 적대적 반항장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화난 민감한 기분, 시비를 걸거나 반항하는 행동, 보복적인 행동이 나타난다면 이에 해당합니다. 진짜 야 너 때문에 아웃됐잖아. 뭐 하는 거야? 아 학교 오기 싫다. 교실에 보면 말수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계속 표정이 어둡고 체육활동이라든지 급식 시간이라든지 쉬는 시간에 활동성이 거의 없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늘 우울한 표정이고 늘 무언가 슬퍼 보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친구들, 그러니까 우울감이 학기 내내 걸쳐서 나타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늘 되는 건 사실입니다. 보설이 학생의 경우는 우울 증상이 의심됩니다. 자기 비하, 위축, 대인관계 회피가 나타나죠. 우울증은 2가지가 있습니다. 내인성 우울증은 호르몬, 노화, 신체 변화 등 생물학적 과정이 원인이 되는 우울 증상으로 약물 치료가 매우 효과적입니다. 외인성 우울증은 우울증의 원인이 외부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소리를 쓰는 가수가 성대결절로 목소리를 잃었다면 외부 요인으로 인한 목소리 상실로 인해 우울증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우울하게 만든 요인이 해결되면 호전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어떤 우울인지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조용한 아이로 치부하지 말고 정서적인 지지 그리고 상담이 필요합니다. 우울 증상은 긍정적인 사회 정서 활동에 참여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긍정적인 자기 대화는 학생이 긍정적인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자신감을 기르게 하는 좋은 전략입니다.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향상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기억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자기 대화의 예시들을 제공할 때 마지막으로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경험했던 때는 언제였나요? 와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통해 왼쪽 칸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단원평가 점수가 생각보다 낮다든지 체육 시간에 달리기를 하다 넘어져서 우리 팀이 진 이야기 혹은 친구들과 잘 지내고 싶은데 화장실에서 혼자 있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다. 와 같은 상황에 맞는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유도해 보는 것입니다. 이때 학생의 개인적인 기억과 경험을 떠올려 보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울 증상인 경우 자존감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들은 나를 좋아한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최대한 많이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행복을 느끼는지 작은 것이라도 떠올려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친구들은 나와 함께 어떤 행동을 할 때 행복을 느끼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고민들은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결론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설이 오늘 힘이 없어 보이는데 무슨 일인지 선생님한테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오늘은 말하기가 어려운가 보구나. 그럼 얘기하고 싶어질 때 언제든 선생님한테 찾아오렴. 저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랬구나. 이렇게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부설이는 우리 반에 너무너무 소중한 친구인걸. 좀 잘하는 게 없다니. 지난번 가을산 오르기 할 때 제일 빨리 1등으로 올라갔잖아. 그리고 보자. 친구들이 부설이가 청소하는 날이 제일 깨끗하다고 하던데? 그럴까요? 그럼! 자, 부설이 아웃! 저 아웃 아니에요! 부설이 얼른 나오세요. 아웃이에요. 딸이랑 놀면 맨날 화내요. 같이 놀기 싫어요. 저 욕도 한다니까요. 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교실에 이렇게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눈에 띄게 늘어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본인의 행동이나 언행에 대해서 사과한다든지 선생님께 죄송하다고 이야기하고 아주 수치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당시에 그 화가 나는 순간을 참지 못해서 물건을 던진다든지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좋지 않은 말을 내뱉는다든지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도 특별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늘 생각합니다. 분노를 조절하기 어려운 것은 충동성이 높고 이는 즉 반응에 대한 속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충동성이 높은 아이의 특징은 첫째,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즉각적 행동과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둘째, 타인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대답을 합니다. 이때 가장 본질적인 지도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는 없는 거야 라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끼리 치고받았을 때 교사가 빨리 사과해 라고 말하면 학생은 당장은 미안해 라고 사과를 하지만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과는 잠시일 뿐 행동은 다시 반복됩니다. 교사는 먼저 사람을 때리면 안 됩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때리면 안 됩니다. 를 먼저 가르쳐야 하는 것이지 사과해, 용서해 를 먼저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학생에게 아무리 화가 나도 책상을 발로 차고 반 친구들에게 물건을 던지면 안 된다 라는 원칙을 먼저 지도해야 합니다. 또한 이 영상 속의 학생은 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노를 부정하거나 억누르기보다 안전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먼저
규칙을 만듭니다. 규칙과 같은 시각적 연상 자료는 학생들이 규칙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이를 교실에 게시함으로써 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규칙을 상기시키는 효과가 있고 지도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분노 조절을 위한 훈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호흡 훈련, 감정 라벨링, 긍정적 자기대화, 그라운딩 기법 등이 있는데요. 호흡 훈련이란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심박수를 낮추며 흥분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박수호흡이란 4초간 코로 숨을 들이쉬고 다시 4초간 숨을 참고 4초는 입으로 숨을 내쉬는 행동입니다. 복식호흡은 한 손을 가슴에, 한 손은 배에 위치시킵니다. 코로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때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입을 통해 천천히 숨을 내쉬고 숨을 내쉴 때 배가 다시 평평해지도록 하면 됩니다. 감정 라벨링이란 감정을 인식하고 명명하는 기법입니다. 이를 통해 감정을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심장이 두근거리고 호흡이 빨라. 이는 감정 인식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내 감정은 지금 화가 난 상태야.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행동입니다. 내 실수가 드러났기 때문이야.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화가 날 수도 있어. 심호흡을 해보자. 이는 감정 수용의 단계입니다. 다음으로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기 인식, 자기 관리의 역량을 활용해서 생각과 감정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자세한 예시는 다음 장면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그라운딩 기법이라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맡은 냄새 이야기하기를 통해 감정을 가라앉히고 순간에 집중함으로써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낮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긍정적 자기대화의 예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실수가 드러나서 당황스럽고 화가 나 라는 자기 감정을 인식하고 하지만 내 실수니까 진정하고 선생님께 사과할 수 있어. 자기 자신의 행동을 컨트롤하고 관리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이것이 반복 훈련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가 난 건 이해해요. 하지만 물건을 던지는 건 아주 위험한 행동이에요. 우리 화났을 때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규칙을 얘기해 볼까요? 화났을 때는 친구들과 멀리 떨어지고 또 숨을 크게 쉬면 돼요. 잘 기억하고 있네요. 그럼 왜 오늘 그렇게 화가 났는지 선생님한테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학교 생활에서 몇 번 없는 가가부를 하는 날인데 제가 없으면 우리 팀이 질까봐 걱정이 됐어요. 솔직히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그럼 부설이 지금은 기분이 좀 어때요? 아직 화는 안 나는데 마음이 풀리진 않았어요. 선생님도 금방 기분이 풀리는 건 좀 아직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부설이는 지금 뭘 하면 기분이 좀 나아질 것 같아요? 저는 친구들과 크롬북을 하는 걸 좋아해요. 친구들과 같이 사과를 구하고 크롬북을 같이 할래요. 좋은 생각이에요. 친구들도 부설이의 이런 마음 이해해 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한번 가볼까요? 네. 네, 학생 수는 감소한다고 뉴스에서들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것과 대비되게 복합적 어려움을 가진 학생들은 교실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뭐 아이들이 흔히 정기진료,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간다든지 뭐 상담센터에 다니고 있다든지 약을 복용하고 있다든지 한다는 경우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성인이든 어린이든 우울감, 그러니까 우울증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단순하게 힘내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담임교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옆에 있어주는 것, 그러니까 늘 선생님이 너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고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표현하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평소에 언행도 마찬가지겠고 학생들의 독서록이나 과제물을 검사할 때 그 아이와 저만 알 수 있는 그런 일화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길지는 않게라도 짧게라도 한 번씩 짚어주면서 뭐 너 지난번에 이런 책 읽었는데 이거 곧 영화 개봉한대 보고 오는 거 추천 뭐 이런 식으로 달아주면 학생들이 내가 이야기했던 거 선생님이 기억하고 계시구나 하면서 의외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일관된 학급 규칙을 제정을 하고 이걸 쭉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물건을 던지면 안 된다든지 친구의 몸에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된다든지. 그래서 이것이 일단 가장 먼저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학생의 부모님, 학생의 보호자가 자기 자녀의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지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학교 밖에 있을 때에도 부모님과 혹은 부모님이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도록 학교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문제가 있고 제가 어떤 지도를 했는지 정확하게 같이 부모님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의해야 할 부분은요. 먼저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심해질 경우에 자해하거나 자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반드시 담임교사가 예의주시해서 각종 징후들, 몸에 상처가 있다든지 그런 자살과 관련된 자해와 관련된 표현들을 자주 언급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친구 관계나 결과물들, 과제물들, 아이의 표정, 그리고 식습관, 옷차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파악하는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분노 조절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당장 물리적인 안전사고 그리고 이게 더 나아가서 교권 침해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면에서 앞서 보셨다시피 이 학생들이 순간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있는 물건을 던진다든지 본인의 머리를 막 책상에 찍는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겠고 쉬는 시간이라든지 점심시간 이럴 때 항상 선생님의 지도 하에 학생이 있을 수 있도록 특별히 더 관심을 기울여야겠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학교에서 보이는 행동들이 어느 날 문득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3월부터 이런 과정을 거쳐오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록을 누적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면에 기록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나이스상에 학생 특성을 누가 기록할 수 있는 탭이 있습니다. 그곳에 상담하실 때마다 누가 기록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학부모 상담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고 혹시나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을 지도하고 계신 교사 본인의 마음 건강을 살피는 일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울감을 호소하는 학생, 분노 조절이 어려운 학생들이 교실에 딱 한 명만 있어도 학교 오는 게 많이 힘드시죠? 학교에서 보람을 찾고 수업을 잘해봐야지 하는 열정을 이렇게 확 누그러뜨리는 그런 학생들이 한 반에 있게 되면 본인의 마음이 많이 소진됩니다.
그래서 교사 마음을 살펴주는 교육청 단위의 연수 프로그램도 많이 개설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한번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나 교육청 차원에서도 워낙 이런 복합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정책들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26년도부터 전면 시행되는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체계라는 것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사업이 모두 분절적이었어요. 기초학력이 어려운 친구, 이주 배경, 그러니까 다문화 학생인 친구들, 오늘 다루었던 것처럼 심리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들, 각자의 사업이 다 나누어져 있어서 그 담당하시는 교사가 분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게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겪고 있는 친구들도 학생 중심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체계가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담임교사로서 혹시 이제 그런 학생들이 교실에서 발견이 됐을 경우에 이 학생 맞춤 통합 지원 팀, 네, 학교 단위로 구성이 될 예정이에요. 그곳에 의뢰를 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곳에 의뢰를 하시면 우선 교내에 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경우에 상담 선생님이 먼저 상담을 해보시고 위 클래스나 아니면 위 센터에 연계해서 학생들을 2차 지도하게 됩니다. 이곳에서도 혹시 더 전문적인 기관의 후속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사회에 전문의가 있는 정신과 진료를 받는다든지 상담센터라든지 이런 이용을 도움받을 수 있는 사업들도 같이 운영 중입니다. 예, 그래서 심리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나의 개인의 역량으로 이 아이를 바꿔보겠다. 예비 교사이시니까 학교에 나오시면 그런 열정이 흘러 넘치실 수 있어요. 네. 경력이 꽤 오래되신 저의 선배 교사분들 같은 경우에도 잘 안 되시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교사 개인의 역량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교사는 좋은 모델이 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요. 그래서 나의 화, 나의 슬픔, 나의 좌절을 이렇게 잘 다루어 나가는 모습, 그런 것들을 평소에 학생들에게 본보기를 잘 보여주시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발령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학생들이 너무 지도를 따르지 않으니까 울기도 한다든지 아니면 학생들에게 크게 소리를 지른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의 화, 슬픔을 어리숙하게 다루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나의 마음을 관리하는 방법을 먼저 좀 마음속에서 어느 정도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학교 동료 교사분들, 그리고 선배 선생님들, 교감 교장 선생님, 그리고 교육청, 지역사회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으셔서 어려움을 헤쳐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직 생활을 응원합니다. 심리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위한 교사의 실천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긍정적 자기대화, 학급 규칙, 호흡 훈련, 감정 라벨링, 그라운딩 기법 등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첫째, 학생의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공감으로 수용하기. 둘째, 작은 변화라도 긍정적 피드백 제공하기. 셋째, 학교 안팎의 상담 및 전문기관 연계 시스템 활용하기. 넷째, 학급에 감정 표현, 감정 조절,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강의를 잘 들으셨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총 5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번, 우울 증상은 사회 정서 활동에 참여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이것은 학생이 긍정적인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자신감을 기르게 하는 좋은 대처 전략입니다. 정답은 4번 긍정적 자기 대화입니다. 2번 우울 증상인 경우 이것의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답은 2번 자존감입니다. 3번 분노 조절이 어려운 학생은 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하고 감정을 말로 훈련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분노를 억누르기보다는 이것 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정답은 2번 안전하게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4번 분노 조절을 위한 훈련 중 이것은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심박수를 낮추며 흥분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 호흡 훈련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2026년도부터 전면 시행되는 이 제도를 통해 복합적 어려움을 가진 학생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체계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